자, 유형 1번 합의 법칙. 일단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 그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나오는 수의 합이 4가 되는지 또는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일단 또는 등장한 뭐지? 무슨 법칙?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은 반드시 맞이 분류하고 더하라. 그 조금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1번 다 가보자. 일단 주사위가 서로 다른 거니까 위에 대상을 적어. A라는 주사위, B라는 주사위 딱 적어. 근데 서로 다르다고 했지. 분명히 서로 다른 거야. 다른데 두 개의 수의 합이 뭐가 되는 거? 4가 되는지 또는 6이 되는 경우수를 구하래. 먼저 4가 되는 경우수 구해보자. 4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A가 1로 오고 B가 3 넣으면 되지. 2 넣고 2 넣으면 되고 A가 3 넣으면 B가 1 넣으면 되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그 다음에 6이 되는 케이스 한번 보자. 1 더하기 얼마? 5. 그 다음에 2 더하기 4가 되면 되고 그 다음 3 되면 얼마? 3이 되면 되지. 그럼 여기서 A가 결정되면 B는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A만 세모 되겠지? 4가 되면 2가 될 거고 5가 되면 1 되겠지. 맞지? 그럼 여기 3개, 여기 몇 개? 5가지. 총 몇 가지 되지? 8가지가 답이 될 것 같아.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나오는 유닛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거지? 5의 배수. 일단은 뭔지를 한번 분류해보자. 합이 5의 배수인 거니까 마찬가지 A 주사위, B 주사위를 보고 두 주사위 서로 다르다고 했어. 두 개 됐을 때 뭐의 배수? 5의 배수가 되지. 자, 그럼 5의 배수를 될 수 있는 케이스는 뭔데? 그치? 합이 뭐가 되는 거? 5가 되든지 또는 뭐가 되든 10이 되는지 또는 15가 되는지 이런 값들이 있지. 근데 주사위 유닛수를 다 더해봤자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최대한 다 더하면 10이지. 맞지? 10에도 클 수 없어. 그럼 15는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 케이스 만족하지 않지. 그럼 합이 뭐가 되는 거야? 합이 5가 되는 거라 합이 뭐가 되는 10이 되는 케이스를 구해주면 돼. 그럼 또는 그 무슨 법칙? 그치? 합의 법칙이지. 자, 이 주어진 문장에서는 또는이 숨겨져 있지만 그 분류하는 과정에서 또는이 다 등장하지. 맞지? 그러니까 합의 법칙을 확인했으니까 분류하고 더 더해주면 돼. 자, 그러면 합이 5가 되는 케이스 뭐 있어? 5가 되는 거 구해보자. 1 넣으면 4 넣으면 되지. 2 넣으면 3 넣으면 되지. 그럼 A만 결정된 B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만 구할게. 3 넣으면 2 넣으면 되고 4 넣으면 1 넣으면 되지. 이렇게. 그 다음 합이 10이 되는 거지. A가 4 넣을 수 있잖아. 그럼 6 넣으면 되지. 그 다음 5 넣으면 5 넣으면 되고 6 넣으면 4 넣으면 되겠지. 맞지? 이렇게. 그럼 여기 4개, 여기 3개. 총 몇 개? 7가지 답이 될 거야. 이렇게. 자, 3번. 이제 3번 좀 중요한데 좀 볼게. 나누는 유닛수의 합이 합이 아니지. 차지. 차가 뭐야? 2 이하란 말이 있어. 2 이하. 즉, 자, 일단 차라는 수학적 개념 뭐지? 큰 수에서 뭘 빼는 거야? 그치? 작은 수를 빼는 거야. 작은 수. 항상 큰 수, 작은 수 빼는 게 차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하가 등장했지. 앞으로 우리가 경우수를 구하는 과정 안에서 이하, 이상, 미만, 초과, 그 다음에 적어도 이런 말이 다 등장해.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하는 거냐면 그 분류를 해서 문제 풀어야 돼. 분류. 그래서 3번 문제는 쌤 푸는 거 두 가지를 보여줄 거야. 한번 분류하는 과정을 수용도를 푸는 방법과 그 다음 식을 통해 푸는 방법 두 가지를 보여줄 거야. 둘 다 익혀야 돼. 난이도 어려워지면 수용도가 좀 복잡해. 식을 통해서 그 값을 분류하는 과정을 좀 익혀두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긴 거니까 둘 다 기억하고 있어. 자, 3번 한번 볼게. 첫 번째 수용도를 해보자. 당연히 주사위가 두 개 다르지. A와 B 주사위를 볼게. 주사위. 근데 차가 뭐 2 이하, 차가 2 이하야. 차란 말은 누가 큰지 알아야 되지. 누가 큰지 왠지 모르는 상태야. 그럼 A가 1로 온다 치자. 그럼 B에 넣을 수 있는 값은 뭐야? 당연히 1로 오면 되지. 1에서 1 빼는 0이지? 2 이하 맞잖아. 2 넣으면 되지. B가 2 넣으면 2에서 1 빼는 1이지. 맞지? 3 넣으면 3에서 1 빼는 2지. 딱 2 이하 되지. 그래서 A가 1 나왔을 때는 B가 세 가지가 만들어지지. 그 다음 A가 2가 넘었죠. 2가 나왔을 때는 1 되지. 2에서 1 빼면 1이잖아. 2 넣어도 되지. 2에서 2 빼면 0인 거니까 3 넣어도 되지. 그 다음 4까지 되지. 4에서 2 빼면 2니까 되지. 그 다음에 3 넣으니까 1 넣어도 되고 2, 3, 4 어디까지? 5까지 이렇게 보여야 돼. 자, 그 다음 4 넣으니까 4도 마찬가지. 1은 안 되지. 왜 1 들어가면 4에서 1 빼면 3이니까 안 되지. 2부터 되지. 3, 4, 5, 어디? 6까지 이렇게. 그 다음 5 넣으니까 잠깐 볼게. 무슨 수영들 하다 보면 뭐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어. 여기 3개 일단 볼게. 3개 3가지지. 얘 몇 개? 4가지. 여기 몇 개? 5가지지. 맞지? 여기 몇 개? 5가지. 3개, 4개, 5가지, 5가지. 수 특성을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4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3가지 나와야 돼. 확인해보자. 자, 5니까 1, 2, 3은 되지. 3부터 4, 5, 6까지 되지. 6은 해보자. 6은 1은 안 되지. 2, 3은 안 되지. 4부터 되지. 4, 5, 6 이렇게 되지. 그럼 몇 가지? 4가지. 여기 몇 가지? 3가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좀 보면 될 것 같아. 수 특성을 알고 있으면. 대칭적인 구조지. 그럼 3하고 3 더하기 6이고 그 다음에 4 더하기 8이고 10 더하기 10이지. 그럼 6, 8, 10을 다 되면 되지. 그 얼마야? 24지. 다 가지수 더하면 얘가 24가지가 나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식으로 풀 거야. 식도 중요하니까 기억하라고 했어. 두 번째는 일단은 차란 말은 큰 거에 장을 빼는 거란 말이야. 근데 A에서 놓는 수랑 B에 놓는 수 누가 큰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맞지? 모를 때는 반드시 뭐하지? 그냥 A에서 B를 빼. 맞지? 누가 큰지 몰라. 반드시 뭘지? 절대값을 취한다는 거. 이거. 얘만 놓치지만 반드시 누가 큰지 모를 때는 절대값 취해. 빼고. 걔가 뭐야? 그치? 2 이하. 이렇게 세워주면 돼. 그럼 선생님 아까 이하란 말은 분류하라고 했잖아. 맞지? 어떻게 분류하는 거냐면 2 이하가 될 수 있는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2 이하니까 얘가 뭐 될 수 있어? 0이 될 수 있고 맞지? 1 될 수 있고 어디까지? 2까지 될 수 있까지. 몇 가지 분류하라면? 세 가지 분류하란 말이야. 그럼 절대값 A 빼기 B가 0이 되는 거, 절대값 A 빼기 B가 뭐가 되는 거? 1이 되는 거, 절대값 A 빼기 B가 얘가 뭐가 돼? 2가 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해서 문제를 접근하란 말이야. 풀어주면 되지. 그럼 0이 되는 구하자. 0이 되는 값은 뭔데? 둘 다 같아야 되지. 얘가 1 넣으면 얘가 1 넣고 2 넣으면 2 넣고 얘가 쭉 6 넣으면 6까지 넣을 수 있지. 몇 가지? 이게 6가지야. 여기서 6가지 넣을 수 있지. 이렇게. 그 다음 차가 1이 되는 값은 뭐야? 어차피 여기서 주어진 주사위 누는 자연수를 가지고 있잖아. 1, 2, 3, 4, 5, 6. 그러면 이것도 한 두 수를 빼봐. 1이지. 얘 두 개 빼봐. 1이지. 얘 두 개 빼봐. 1이지. 얘 두 개 빼도 1. 얘 두 개 빼도 1인 거야. 맞지? 1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지. 근데 얘 A와 B가 주사위가 다르잖아. 얘가 1 넣고 얘가 2 넣고 2 넣고 1 넣으면 서로 다른 거지. 맞지? 그 5개를 뭘 곱해야 돼?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 만들어지지. 그 얼마야? 5 곱하기 2가 될 거야. 몇 가지? 10가지가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주사위는 연속한 자연수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차가 2가 되는 거. 1, 2, 3, 4, 5, 6이지. 차가 2가 돼서 한 칸 건너뛰면 되지. 3에서 1 빼봐. 2 넣지. 한 칸 건너 2하고 4, 4에서 2 빼봐. 2 넣지. 3에서 5 빼봐. 2 넣지. 4에서 6 빼봐. 2 넣지. 한, 둘, 셋, 4개가 존재하지. 근데 A와 B가 서로 다른 주사위잖아. 얘가 1 넣고 2 넣고 2 넣고 1 넣고 3 넣고 3 넣고 1 넣으면 서로 다른 거지. 맞지? 이 4가지 각각에는 몇 가지 존재하지? 그치? 2가지씩 존재하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얼마? 4 곱하기 2가 돼서 얼마지? 8, 8가지가 된다는 거야. 그럼 다들 6가지, 10가지, 8가지. 다들 몇 가지? 24가지가 오지 맞지? 이렇게 체크해 주면 돼. 그래서 자, 어떻게 분류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 문제 유형에 따라서 한번 충분히 익혀야 돼. 자, 가보자. 자, 2번 합의법칙. 얘도 합의법칙인데 몇 가지 한번 다뤄보자. 일단 정삼면체 모양의 주사위이기 때 주사위가 좀 특이하지? 정삼면체 모양이야. 자,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지금 적혀 있는데 세 주사위를 동시에 떠낼 때 나오는 합이 모두 뭐가 되는 거? 소수가 되는 거야. 합이 소수가 되는 거. 자, 그럼 마찬가지 이제 주사위가 서로 다른 거니까 A, B, C 주사위를 볼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다하는 뭐가 돼? 소수가 돼줘야 되지, 맞지? 첫 번째는 그냥 우리 그냥 수용도를 통해서 한번 문제 접근해 볼게. 자, 걔를 풀고 두 번째는 식을 통해서 한번 문제 접근해 볼 거야. 둘 다 좀 기억을 하고 있어. 문제사항이 어려워지면 식이 좀 더 편해. 왜? 식을 통해서 식을 풀게 되면 그 분류하는 거 조금 줄어들고 간에 또 세부적으로 분류해야 되겠지만 됐어. 다시 한번 볼게. 그러면 합이 소수가 되는 거지? 확인해보자. 그럼 A에서 1로 온다고 했지. A 1로 오면 B에서 넣을 수 있는 값은 1, 2, 3, 4까지 넣을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럼 C에 넣을 수 있는 경우 다 적지 말. 1부터 4까지 넣을 수 있지만 적지 말고 해보자. 얘가 2잖아. 맞지? 2니까 두 개 다음에 2니까 C에 넣을 수 있는 값은 뭔데? 1 넣으면 3 되지. 소수 맞지? 그 다음에 2 넣으면 4가 돼서 안 되지. 3 넣으면 5가 돼서 소수 맞지? 4 넣으면 6이 돼서 안 돼. 맞지? 그 다음에 A에서 1, 2 지금 현재 3이잖아. 더하면 3이에 1 되면 4가 돼서 안 되지. 2 되면 5가 돼서 되지. 3 되면 6이 돼서 안 돼. 4 되면 7이 돼서 되지. 이렇게. 뭔가 좀 보이지? 두 개 돼서 4지. 합이 4니까 1 되면 5 되니까 되지. 6 되면 9니까 안 되지. 맞지? 그 다음에 3 되면 7이니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일 때 1과 4일 때 합이 5지. 1 되면 6이니까 안 되지. 2 되면 7이니까 되지. 3 되면 8이니까 안 되지. 4 들으면 9니까 안 되지. 이것밖에 없어. 그 다음에 A가 1 나왔을 때 보자. A가 2 나오면 B양이 B에서 1, 2, 3, 4 이렇게 적어. 이렇게 하나씩 해보는 거야. A 기준. 그 다음에 얘가 3이잖아. 그럼 3을 넣으면 이게 있잖아. 이게 더하니까 3 맞아 안 맞아? 그럼 뭐 뺄게 없어. 2하고 4 뺄게 없지. 위를 보더라도. 그래서 얘는 4잖아. 이게 더하니까 얼마? 1과 3은 4지. 그러면 될 수 있는 값이 1, 3 뺄게 없지. 얘는 5지. 이게 5가 주어지 있지. 얼마? 2밖에 안 되지. 이렇게 위에 주어진 조건식을 보고 밑에서 빨리 이끌어낼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좀 충분히 연습해야 돼. 그 다음에 얘가 2, 4잖아. 6이잖아. 6이면 뭐지? 1 되지. 2 들어가면 8이니까 안 되지. 3 들어가면 9니까 안 되지. 10 들어가면 얼마? 4 들어가면 10이니까 안 되지. 맞지?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럼 한 개 줄어들지? 얘가 몇 가지인데? 7가지지. 7가지고 밑에 몇 가지? 6가지지. 뭐 그런 거 하나씩 해보면서 추론을 해. 그럼 당연히 한 개 줄은 거 당연히 5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직접 한번 해보자.
세가 3일 때 보자. 3일 때니까 여기는 1 넣을 수 있고 2 넣을 수 있고 3 넣을 수 있고 4 넣을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4잖아. 뭘 봐야 되지? 4니까 얘가 4잖아. 다니까 그럼 뭐고 1, 3밖에 없지. 얘는 5지? 5는 얘를 봐야 되지. 5, 뭐밖에 2밖에 없지. 얘 6이지? 6은 얘를 봐야 되지. 얼마? 1이니까 얘 1밖에 없지. 얘는 7이지. 7은 해봐야 돼. 7이니까 1 더하면 8이니까 안 되고 2 더하면 9니까 3 더하면 얼마? 10이니까 안 되지. 4 더하면 10이니까 되네. 맞지? 이 몇 가지? 5가지네. 하나씩 줄어들고 있네. 그러니까 뭔가 좀 발견했지? 4일 때는 무조건 몇 가지 나올까? 4가지가 나와야 돼. 한번 다 확인해보자.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5는 뭐? 얘를 보면 되지. 얘가 5니까 얼마? 2밖에 없지. 6 넣었을 때 얘가 이제 1밖에 없지. 7 넣었을 때 얘밖에 없지. 얼마? 4밖에 없어. 4, 4는 8이잖아. 맞지? 그럼 1 들어가면 9니까 안 되고 2 들어가면 안 되고 3 들어가면 11이니까 되네. 3밖에 없네. 몇 가지야? 4가지 이렇게. 그래서 해보지 않더라도 몇 개인지 대충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확한 건 해봐야 되겠지만. 맞죠? 자, 구하자. 자, 6이 더하다니까 10이지. 그러다 얘 2개 더하니까 10이지. 그걸 다 더하면 22가지가 되겠지. 맞지? 22가지. 만약 식을 적잖아. 이렇게 적어주면 돼. 식을 들어있는 값은 이 소수가 될 수 있는 값을 정해주면 되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소수가 되는데 소수가 될 수 있는 값은 얼마야? 다 대소수가 되는 값은. 그치? 여기 1부터 가장 작은 연수 1이란 말이야. 뭐 밖에 없어? 3이 될 수 있고 또 뭐 있지? 그치? 3보다 큰 수 뭐 있어? 수 5 될 수 있고 또 뭐? 그치? 7 있지? 그럼 또 뭐? 11 있지? 맞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 되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가 되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 되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1이 되는 거. 이렇게 4가지를 분리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 식을 적을 때는. 맞지? 근데 이 과정 안에 순열과 뒤에 조합을 배웠잖아. 걔를 좀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좀 더 빨리 이끌어낼 수 있어. 분리하는 거 좀 줄일 수 있어. 나중에 그걸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다시 이런 다른 방법을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 분리하는 거 좀 기억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분리 풀어주면 돼. 하겠죠? 나머지는 한번 해봐. 그냥 이 3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얼마야? 그치? 1밖에 없지. 여기서 몇 가지? 한 가지야. 5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여기 1 넣고 1 넣고 뭐 넣으면 되지? 3 넣으면 되지. 이렇게. 맞지? 그 다음 1 넣고 3 넣고 1 넣으면 되지. 또 3 넣고 1 넣고 1 넣으면 돼.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그 다음 또 뭐 있어? 1, 2, 2가 있지? 2, 1, 2. 그 다음에 2, 2, 1. 이렇게. 총 몇 가지? 6가지야. 이렇게 해서 경우수 구해주면 돼. 그럼 이때도 해봐. 자, 이때는 조금 순율을 이용하면 되지만 이 경우수 좀 많이 나와요. 한번 체크를 해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넘어간다. 자, 3번. 일단 방정식과 부등식 해계수지. 자, 일단 좀 중요한 문항이니까 좀 체크하고 가자. 자, 그럼 이 100원짜리, 300원짜리, 500원짜리 세 종류 사탕을 합하여 1000원어치 산다고 했단 말이야. 당연히 이런 문제 넣으면 일단 식을 세워서 문제 푼다는 걸 좀 기억을 하고 식을 세우지 않아도 풀 수 있어. 수영절 때 다 풀어줘. 복잡해서 그렇지. 숫자, 이 사탕의 합이 커지면 좀 복잡해져. 그럼 풀어볼게. 이제 뭐지? 부등식 등장했지. 자, 일단 얘는 방정식이 부등식인데 일단 첫 번째 1번 한번 볼게. 1번은 첫 번째 풀어만큼은 그냥 수용도를 한번 나타내볼게. 자, 100원짜리 있어요? 100원짜리. 대상을 위해 적어요. 300원짜리. 여기 500원짜리지. 근데 각 사탕은 충분히 많다고 했잖아. 충분히 많다는 조건이 있어. 자, 마찬가지 해볼게. 100원짜리 기준. 100원짜리 0개 넣을 수 있잖아. 0개 넣고, 1000 합 다 됐을 때, 얘를 다 됐을 때 1000원이 돼야 되잖아. 다 돼서 1000원이 돼야 돼. 1000원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100원 0개 넣으면, 얘는 얼마? 얘도 0개 나올 수밖에 없지. 얘가 몇 개는? 200원 넣으면 되지. 이거밖에 없지. 맞지? 그 다음 또, 1000원 될 수 있는 건 100원이 한 개 될 수 있는 거. 그럼 얘가 100원이잖아. 900원 나와야 되지? 900원 만들 수 있는 얘는 900원 못 만들자. 얘만 몇 개? 3가지? 이렇게. 또 100원이 2개 나온다. 200원이지. 200원이 800원 나와요. 800원, 300원하고 500원 각각 하나씩 대주면 되지. 이렇게. 됐지? 100원이, 300원, 300원이지. 300원, 700원 나와요. 700원 넣을 수 있나? 700원은 넣을 수가 없지. 얘는 안 되는 거야. 맞지? 자, 400원은? 그치. 600원 넣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2개 넣으면 되지. 이렇게. 500원은? 500원 한 개 넣으면 되지. 얘가 한 개 넣으면 돼. 얘가 넣고. 그 다음에 600원은 얘가 600원 나왔어요. 400원이 나와야 되잖아. 맞지? 400원 넣을 수 있나? 400원 넣을 수가 없지. 맞지? 얘도 돼? 안 돼? 얘도 안 되는 거야. 자, 700원이지 7개. 700원이지 300원 넣으면 되지. 한 개 있잖아. 이렇게 가지면 되지. 얘 연계고. 그 다음 800원 나왔다 치자. 안 되지. 200원 넣을 수가 없어. 얘도 안 되는 거야. 900원 넣으면 안 되지. 맞지? 얘가 이제 10개 넣으면 1000원 되지. 1000원 넣으면 10개 넣으면 1000원 딱 맞잖아. 만족하지. 그럼 몇 개? 개수해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지. 총 7가지가 돼. 7가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 식적이니까 시간 충분히 세울 수 있잖아. 왜? 지금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몰라. 왜? 세 개를 총 합하야지. 100원을 1000원치 산다고 했으니까. 맞잖아? 100원짜리를 그래서 X개라 있다 칠게. 그래서 300원짜리 Y개 있다 칠게.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여기서 G개 있다 칠게. 이렇게. 자, 그러면 1000원이 사야 되는 거니까 100원짜리 X개면 총 금액이 얼마야? 100X지. 300원짜리 Y개면 300Y지. 그 다음 500원짜리 G개면 500G야. 얘가 얼마 되는 거? 1000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식소라면. 그러니까 방정식이 등장했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얘는 이 방정식은 부정방정식이야. 맞지? 이게 원래 부정방정식 수학적 개념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도 정말 많이 쓴다. 근데 모르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여기서 양변에 100을 나눌게. 자, 100을 나눠주게 되면은 100을 양변 다 나눠주게 되면 뭐가 남아? X 남지. X 더하기 3Y 더하기 5G. 얘가 얼마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부정식을 만족하는 해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경우수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값을 어떤 문자를 기준 분류하는 게 중요하잖아. 여기서 보니까 100원짜리 기준 그냥 300, 500원 같단 말이야. 근데 무작정 분류하지 말고 개수 앞에 주어진 숫자를 봐봐. X 앞에 개수 얼마? 1, Y 앞에 개수 3, G 앞에 개수 얼마? 5지. 그럼 G 문자를 기준 분류해주면 경우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 왜 그래 되는지 해보자. 첫 번째 X를 분류해볼게. X로 가지고 분류하면 X가 뭐냐? 0 될 수 있지. X 0 되면 X 0이 해봐. 그럼 여기서 뭐냐? 3Y 더하기 5G가 얼마 나와? 10이 나오는 거야. X 1 되면 3Y 더하기 5G가 얼마 나오지? 이 9가 나오지. X 2 되면 3Y 더하기 5G가 얼마 되면 8이 나오는 거야. X가 또 3 되면 4, 5, 6 계속 가봐. 계속 나와. 맞지? 어디까지? 얘가 지금 9까지 하면 3Y 더하기 5G가 얘가 9까지 이렇게. 그럼 얘는 만족하지 않겠지? 이까지 가야 돼. 맞지? 얘의 수가 작아지니까 넘어가더라도 10에서 빼는 거니까 좀 숫자가 좀 분류하는 간이 많아져. 맞지? 다 확인해 봐야 돼. 근데 개수 큰 놈을 기준 분류하잖아? 그럼 경우수 많이 줄어들어.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개수 큰 놈을 가지고 분류해줘. 에? 앞으로 문제 푸는 과정에서. G를 가지고 G가 뭐지? 0 될 수 있지. G가 0일 때. 얘가 1일 때. 얘가 1일 때. 근데 2만 되더라도 봐봐. 얘가 2 집어넣으면 10이잖아. 이 10이 없어지면 X 더하기 3Y가 0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3이 되면 돼? 안 돼? 3이 되는 건 얼마야? 15. 15 넘으면 X 더하기 3Y가 15.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잖아. 마이너스 5 넣을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야. 얘는 안 되는 거야.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에서 분류할 때는 문자 앞에 개수가 큰 놈을 기준 분류해주면 편하다는 거. 걔를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가져가자. 0일 때는 X, 0일 때 개수, 0일 때 케이스는 이게 0인 거니까 X 더하기 3Y가 얼마인데? 10이 되는 거지. 얘 개수 구해주면. 그 다음 1일 때는 1 집어넣어봐. X 더하기 3Y가 얼마인데? 3Y가 넘어가니까 5가 되지. 얘는 10일 때는 X 더하기 3Y가 얘가 10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밑에부터 구하자. 얘는 00밖에 없잖아. 맞지? 이때 만족하는 X와 Y는 00이야. X도 0, Y도 0인 거야. 이렇게. 근데 위에 거 보자. 5가 되는 케이스 뭐 있지? 5가 되는 케이스는 여기 1 넣으면 4 넣을 수 없잖아. 2 넣으면 여기 1 넣으면 되지. 맞지? 3 넣으면 2 넣을 수 없지? 4 넣으면 1 넣을 수 없지? 5 넣으면 얘가 0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X, Y가 몇 개? 두 가지. 맞지? 여기 10이 되는 거 없죠? 10이 되는. X가 마찬가지 1 넣으면 얘 9 나와야 되잖아. 되지? 3 되지? 2 넣으면 얘가 8 나오니까 안 되지? 3 넣으면 7 안 되지? 맞지? 그럼 마찬가지 아까 쌤에서 개수가 큰 놈을 기준 분류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맞지? 그렇게 분류해줘도 돼. 그러니까 Y를 기준 분류하자. Y가 0일 때 얘 10 넣으면 되지. Y가 1이면 3이잖아. 7 넣으면 되지. 1 넣으면 7 넣으면 돼. 그 다음에 얘가 2면 6이잖아? 그럼 4 넣으면 되지. 그 다음에 3이 넣으면 9잖아. 1 넣으면 되지. 맞지? 4 넣으면 안 되지. 몇 개? 4개밖에 없는 거. 그럼 여기 4개, 여기 몇 개? 2개, 여기 1개. 총 몇 개? 7개 되는 거. 7가지가 되지. 이렇게. 똑같이 나오잖아. 맞잖아. 그래서 우리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할 때는 개수 앞에 개수가 큰 놈의 문자를 가지고 분류해준다는 거. 걔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자, 부정식 가보자. 자, 부정식도 XY가 자연수한 전체 조건에 깔려있어. 그 다음에 뭐지? 2X 더하기 Y가 뭐보다 9보다 작다고 했지. 그래서 2X 더하기 Y가 9보다 작은 거야. 이렇게. 그럼 얘를 분류할 때 뭘 가지고 분류한다고? 개수가 큰 놈, X를 가지고 분류해주면 돼. 하나 집어넣어보면 돼. 그렇죠? 자연수인 거니까. 당연히 얘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 2X 더하기 Y가 뭐일 때? 0일 때.
2x 더하기 0은 될 수 없어. 어차피 얘는 자연수인 거니까 3부터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뭐 부등식 미만이 나왔잖아. 미만 문제는 분류하라고. 3, 4, 그 다음 어디까지? 2x 더하기 y가 8까지 이렇게 분류해서 방정식으로 바꿔서 문제 풀 수 있어.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바꿔서 각각의 해를 다 구해주면 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바로 구할게. 자, 그럼 구하자. 기준 x가 뭐? 자연수인 건 1부터 갈 수 있지. 얘가 얼마인데? 2잖아. 그럼 얘 7 넣으면 되지. 얘가 2가 들어가면 4잖아. 5가 넣으면 7이란다. 9부 작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1 넣으면 얘 1 나와야 되지. 2 넣어야 되고 3 나와야 되고 어디까지? 4 나와야 되고 5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6 나와야 되지. 8까지 되는 거잖아. 되지? 그 다음에 2가 나온다 치자. 얘 4잖아. 맞지? 얘는 얼마? 8까지니까 여기 4까지 넣으면 되지. 그래서 얘는 1, 2, 3, 4까지 이렇게. x 3일 때는 3일 때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얘가 6이잖아. 그럼 여기 1, 2밖에 안 되지. 1, 2. 4일 때는 8인 거니까 넣을 수가 없지. y는 자연수인데 안 되는 거야. 맞지? 그럼 6개 6가지 몇 가지? 4가지 몇 가지? 2가지 총 대준 거 몇 가지? 12가지 12가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방정식은 부등식이든 해의 개수를 구할 때는 문자 앞에 개수가 큰 놈을 기준 분류한다는 거. 자, 놓치면 안 돼. 자, 4번. 마찬가지 방정식 부등식 해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 한 가지 더 가져왔어. 자, 문제를 보니까 A, B. 자, 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수를 A와 B라 둔대. 그때 다음 주어진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지 않도록 이차함수 x 위치관계지 않도록 순수한 A, B의 개수를 구하래. 일단은 뭐지? 이차함수 x 위치관계가 나왔으니까 일단 이 주어진 이차함수 뭐지?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인데 x축과 만나지 않는데 이렇게 x축 위에 붕 떠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차함수 x 위치관계는 반드시 뭘 이용해 푼다? 판별식을 이용해 푼다. 맞지? 두 식의 연립 방식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판별식 D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지? 판별 D가 반드시 음수가 나와야 돼. 그걸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x 앞에 짝수니까 4분의 D가 음수가 넣으면 되지. 자, 확인해보자. 일단 먼저 연립을 할게. 두 식 연립을 해. 어차피 x축은 y는 제로잖아. 이게 다 왜 제로 집어넣어? 그러면 x짐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b 얘가 0이 되는 거야. 이 방식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지? 판별 D를 바로 풀게. 4분의 D를 이용하죠. 4분의 D는 x 앞에 개수 절반이지. 얘의 2를 나눈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지. a가 1이고 c가 얘지. 4b 얘를 풀어도 된다. 답이 똑같이 나와. 얘가 뭐 0보다 작아라. 됐나? 그럼 뭘 가지고 분류해주면 돼? x 앞 큰 얘는 제곱이다 보니까 얘는 얘가 분류해도 빠르긴 빠른데 그냥 b 앞에 개수 얘가 분류할게. a, b가 넣을 수 있는 값은 뭐지? 눈의 숫자 1부터 6까지 넣을 수 있어? 그럼 b가 1일 때 보자. b가 1일 때 얘가 얼마인데? 4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a 넣을 수 있는 값은 얼마인데? 1 넣어야 되지? 맞지? 2 넣으면 안 되지. 2 넣으면 제곱이니까 4가 돼서 안 돼. 0이 돼서 안 돼. 한번 해봐. 그 다음에 b가 이거 넣으면 얘 8이잖아. 맞지? 그럼 a가 넣을 음수가 빼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음로는 1 되지. 그 다음에 2 되지? 3 되면 9니까 안 되지. 이 두 가지 빼빼기 없는 거. b가 3일 때 보자. b가 3일 때는 얼마야? 10이지? 맞지? 얘는 1 되고 2 되고 3 되고 4 되면 안 되지. 3개인 거야. 4 해보자. 4면 16이잖아. 그럼 a는 1 되고 2 되고 3 되고 4를 하면 16 빼기 16이 0이 돼서 안 돼. 이 3개밖에 안 돼. 5일 때는 얘가 20이잖아. 그럼 넣을 수 있는 값은 1 되고 2 되고 3 되고 4까지 5 집어넣으면 25가 돼서 양수가 돼서 안 돼. 4가지. 6 되면 24잖아. 1 되고 2 되고 3 되고 4 되고 5 되면 25가 돼서 25 빼기 24는 양수가 안 되지. 얘도 몇 가지? 4가지. 그럼 여기 1가지, 2가지, 3가지, 6가지지? 또 3가지 하니까 9가지지. 4가지, 4가지, 8가지. 9가지에서 4가지 더하면 8가지 더하면 17가지. 이렇게 총 다 더하면 얘가 17가지가 나와. 이렇게.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될 것 같아. 자, 유형 5번. 꼴 법칙이지.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100의 자리 숫자는 짝수,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서로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지. 자, 일단 세 자리 자연수 개수니까 그 대상이 되는 값을 한번 적어보자. 일단 세 자리 자연수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있지. 100의 자리에 둘게. 10의 자리, 여기 1의 자리 이렇게 둘게. 근데 100의 자리 반드시 뭐가 나온다? 짝수가 나온다. 일단 이 문제는 수형들을 한번 해보고
곱의 법칙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 당연히 곱의 법칙 따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곱해주면 돼. 자, 100의 자리는 짝수 넣을 수 있는 값은 뭐야? 2 넣을 수 있고 4 넣을 수 있고 6 넣을 수 있고 8 넣을 수 있지 까지.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3의 배수 넣어야 되는데 100의 자리 2가 나왔을 때 이게 3의 배수는 얼마야? 3, 6, 9 3개 넣을 수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 100의 자리 4가 나왔을 때 3, 6, 9 똑같 동일하게 얘도 몇 개 나오지? 3, 6, 9가 나오지. 얘도 마찬가지로 3, 6, 9가 나올 거야 이렇게. 그 다음 1의 자리는 소수가 나와야 되잖아. 맞지? 100의 자리에 2가 나오고 10의 자리에 3이 나왔을 때 소수가 될 수 있는 케이스 몇 가지인데 그치? 2, 3, 5, 7 내가 얘도 마찬가지 2, 3, 5, 7이지. 동일하게 2, 3, 5, 7이야. 똑같이 이것도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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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4가지 넣을 거야. 그럼 곱이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지. 왜? 첫 번째 경우수 4가지가 나오는데 그 각각의 경우수에서 몇 가지? 3가지 똑같이 나오지. 똑같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또 그 각각에 대해서 또 몇 가지? 4가지 똑같이 나오지. 몽땅 다 4가지씩 나와. 그럼 곱이 적용되지? 잠깐만, 얘는 곱이 적용돼서 그 경우수를 구해보면 몇 가지가 나와? 경우수를 구해보면 몇 가지? 그렇지. 100의 자리 몇 가지? 4가지. 그 각각에서 한 가지에 대한 몇 가지? 3가지씩 일어나지. 또 그 한 가지 몇 가지 일어나? 4가지가 일어나지. 맞지? 총 경우 그러니까 얘도 10이지. 10에 4 곱하면 48. 그래서 48가지가 답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문제들은 반드시 뭔가 곱입식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이번 한번 볼게. 자, 이번 문제를 보니까 다항식의 뭐지? 전개식에서 다항식을 전개시킨대. 전개하여 얻은 서로 다른 항의 개수지. 일단 서로 다른 항의 개수도 일반적으로는 곱입식 따라가. 근데 곱이 적용되는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항 중에서 중복이 된 항들이 있어. 그런 경우에 있으면 반드시 빼주면 돼. 이 문제는 기본 문제다 보니까 뭐 중복되는 항이 없지만 그냥 곱이 적용시키면 되지만 반드시 중복되는 항이 있을 경우는 빼주면 돼.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일단은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의 개수 많이 구했잖아. 여기서 보니까 a 더하기 b,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있어. 두 개의 다항식을 전개시키면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 몇 개? 그렇지. 여기 항이 2개, 여기 3개. 총 몇 개 넣을까? 6가지가 나와. 항의 개수는. 자, 왜 그리 되는 거냐면 한번 확인해 볼게. 첫 번째 항이란 말은 뭐냐면 이 주어져 있는 인수에서 하나의 항을 가져오고 이 인수 하나의 항을 가져서 곱해서 새로운 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넣을 수 있는 값은 뭐야? 여기서 A랑 항을 가지고 있고 B랑 항을 가지고 있지. 그럼 여기서 A를 가져서 여기 넣을 수 있는 항은 X, Y, G. 여기도 마찬가지 뭐지? 이 B가 나왔을 때는 X, Y, G가 넣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각각에서 세 가지 일어나지. 그러니까 곱이 적용이 돼야 안 돼. 되는 거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항은 얼마인데? 여기서 AX, 여기는 AY, 그 다음에 AG. 여기 만들 수 있는 건 BX, BY, BG. 이렇게. 총 몇 개 6가지 넣는단 말이야. 됐지? 다 전개시켜보다 총 6가지야. 전개시켜보도. 그 전개시키는 과정 이렇게 수용도 표현한다는 거지. 자, 그럼 표현했을 때, 당연히 첫 번째 일어나는 개수 몇 가지? 2가지. 그 각각의 몇 가지는 3가지 일어나지. 2 곱하기 3. 그러니까 이 항의 개수는 6가지가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항을 곱해서 먼저 풀어주면 돼. 됐지? 그래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도 곱입식 일반적으로 적용이 된다. 자, 그 조건만 가져오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위에 풀어보자. 위에 주어진 값은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완전 제곱이지?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G에다가 P 빼기 Q. 그 다음에 빼기 A 더하기 B,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된다는 거. 자, 그럼 여기 항이 몇 개야? 완전 제곱이다 보니까 얘는 항이 3개지. 왜?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얼마? B의 제곱 항이 3개. 맞지? 그럼 여기 항이 3개. 그럼 여기 항이 몇 개? 3개. 여기 항이 몇 개? 2개. 다 뭐 하는 거지? 곱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항이 몇 개? 2개. 여기 항이 몇 개? 2개. 곱하는 거지. 맞지? 그 다항식은 빼놨지만 항의 개수는 2개를 어떻게 해? 여기 항의 개수, 이 항의 개수 맞지? 2개를 더해줘야 전체 항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 맞지? 이 연산에 헷갈리면 안 돼. 항의 개수니까 이 항의 개수, 이 항의 개수 중복된 항이 없으면 그걸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럼 여기 얼마인데? 18이지? 여기 4니까 더하니까 22. 그 22가지가 되는 거야, 항의 개수가. 됐지? 3번 한번 볼게. 그 항의 개수는 무슨 법칙을 따라간다? 곱이 따라간다. 중복되는 항의 개수가 있으면 그 안에서 걸러내주면 돼. 자, 3번 한번 보자. 3번 문제를 보니까 일단 A, B, C 세 상자가 있대. 근데 A 상자에는 1, 2, 3, 4, B 상자에는 5, 6, 7, 그다음 C 상자에는 수로 들어간 숫자가 다 다르지. 그래서 이 문제는 상자니까 쌤이 이렇게 상자를 그렇게 이렇게 A 상자, B 상자, C 상자를 그렇게 그랬어. 근데 그 세 개의 상자에서 각각 한 개의 공을 끄집어내 선택하여 세 수의 합이 뭐가 돼도 홀수가 돼. 자, 이제 중요하게 등장했어. 많이 등장한단 말이야. 세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거. 그래서 이 상자에서 한 개 끄집어내고 이 상자 한 개 끄집어내도 다 더한 값이 홀수가 된대.
자, 많이 등장하니까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수를 다 더했을 때 홀수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안에 홀수의 개수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홀수의 개수가 홀수가 있어야 돼. 홀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고? 홀수개. 반드시 홀수개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줘있어요. 홀수가 있다. 홀수가 한 개 있어. 홀수 맞지? 홀수가 3개가 있어. 이렇게. 홀수 맞지? 그 짝수를 다. 짝수를 몇 개 다 하든. 짝수를 뭐 2개 다 하든. 홀수 맞지? 다 하면 짝수 3개 다 하든. 홀수 되지. 홀수가 5개 있어. 이렇게. 홀수. 짝수가 1개 다 해도 다 돼. 홀수 되지. 짝수 2개 다 하든. 홀수 되지. 짝수 3개 다 해도 홀수 되지. 짝수 개수는 신경 쓰지 마. 맞지? 합이 홀수가 되면 홀수 개수가 반드시 몇 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 홀수에 들어가 있어야 돼. 짝수 개수, 홀수 개수가 홀수에 들어가 있잖아. 홀수 개수 짝수에 들어가 있잖아. 2개 다 하면 뭐가 되는? 짝수가 돼서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합이 홀수가 되는 값은 뭐냐면 홀수 개수가 몇 개 들어간다? 홀수개가 들어간다. 개를 놓치지 마. 홀수개가 홀수개. 홀수가 홀수개 들어간다. 조금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 그럼 푸는 방법을 2가지 해볼게. 첫 번째는 뭐지? 그냥 수용도. 두 번째는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홀수 짝수 문제 넣으면 분류할 때 홀수와 짝수로 분류해주면 조금 더 경우수가 줄어들 수 있어. 자, 확인해볼게. 일단 분류해보자. 일단 A 주사에는 1, 2, 3, 4 지게 1, 2, 3, 4 1, 2, 3, 4 적어놓을게. 얘는 5, 6, 7이지. 5, 6, 7을 적고 여기는 8, 9, 10, 11, 11을 적을게. 자, 그럼 A에서 넣을 수 있는 건 1, 2, 3, 4지. 1 넣을 수 있지. 그 다음에 2 넣을 수 있고 3 넣을 수 있고 3 넣을 수 있고 이렇게 4 넣을 수 있는 분류하는 거야. 되겠지? 분류해보자. 여기 1 나왔을 때 여기 넣을 수 있는 것은 5, 6, 7에 넣을 수 있지? 자, 그럼 여기는 넣으면 일단 여기는 뭐야? 지금 6이지? 자, 6이 짝수야. 딱 다합니까? 짝수 6이야. 그럼 여기 홀수 나와야 돼. 홀수 넣는 거니까. 홀수 뭐 있어? 9, 11밖에 없지. 9, 11밖에 없어. 여기 뭐지? 1하고 6도 하니까 7이지? 홀수지?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 짝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짝수 몇 개 있어? 8, 10, 12 이렇게. 얘는 뭐? 짝수지? 그러니까 홀수가 나니까 9, 11밖에 없지. 뭔가 보이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맞죠? 5, 6, 7을 해보자. 얘가 홀수지? 맞지? 홀짝수면 이 홀수니까 얘 뭐 보면 돼? 얘 홀수 얘만 보면 되지. 홀수잖아. 뭐가 나 짝수 나와야 되지. 8, 10, 12. 얘가 짝수잖아. 홀수 나와야 돼. 9, 11밖에 없지. 얘가 홀수인 건 얘 짝수 나와야지. 8, 10, 12. 뭔가 좀 보이잖아. 맞잖아.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5, 6, 7이지. 얘가 짝수야. 홀수 나와야 되지. 9, 11. 얘가 홀수야. 짝수 나와야지. 8, 10, 12. 위에 걸 보면 돼. 짝수지. 홀수 나와야 돼. 9, 11 이렇게. 얘도 5, 6, 7이 될 수 있지. 얘가 홀수잖아. 짝수 나와야 돼. 8, 10, 12. 여기는 몇 개? 짝수인 거 홀수 9, 11이지. 여기는 홀수인 거 짝수 나와야 되지. 이렇게 만족하는 거야. 되겠지? 그럼 여기 몇 개야? 7가지지. 여기 몇 가지? 여기 8가지지. 잠깐만. 여기 홀수를 딱 시작하는 거니까 위에 건 같아야 되지? 이게 7가지 될 거야. 그 다음에 짝수 몇 가지? 8가지, 이게 8가지. 이런 규칙성을 발견해주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2개 다니까 얼마인데? 14. 이게 다니까 16이지? 다 다음 몇 가지? 30까지가 되지. 이렇게. 됐지? 자, 이렇게 수행도를 통해 풀 수 있어요. 근데 좀 가정을 줄이기 위해서 홀수 짝수 문제를 넣으면 홀수와 짝수를 분류해주면 돼. 가보자.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다하던 값이 홀수가 된대. 근데 이 안에 홀수 개수 몇 개가 있어라? 홀수 개가 있어라. 맞지? 그러니까 홀수가 한 개 있을 수 있지. 자, 홀수가 한 개일 때부터 분리해보자. 홀수가 한 개일 때. 그러니까 나머지 뭐가 나야 돼? 짝수가 나와야 돼. 이렇게. 근데 A만 홀수 될 수 있고 B가 홀수 될 수 있잖아. B가 홀수일 때. C가 홀수일 때. 이렇게 분리해 나가는 거야. 짝수. 나중에 그 순율과 조합을 배우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계산하는 과정을 줄어든다.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다 분리할게. 자, 홀수 한 개인가 했어요? 자, 홀수 2개인가? 3개인가? 자, 셋 다 홀수 있는 거지. 홀수, 홀수, 홀수. 이게밖에 없는 거야. 총 4가지밖에 안 돼. 자, 구하자. 그러면 A에서 홀수개 몇 개? A의 홀수개 수는 1과 3, 2가지. 여기 2가지야. B의 홀수개 수 몇 개야? 홀수개 수는, B는 뭐지? 짝수가 나야지. B, C는 짝수가 나야지. 짝수는 몇 개? 한 개밖에 없지? 한 개밖에 없어. 그 다음에 C의 짝수 나와야지. 8, 10, 12. 3가지지, 이렇게. 그걸 다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도 짝수, 홀수, 짝수지? A 짝수 몇 개야? 아까 2개지지? 2가지. 홀수는, 아까지 홀수는 5, 7, 2가지야. 2가지. 그 다음에, 이게 자, 옮길까? 옮기자. 됐어. 자, 마찬가지 그러면 C가 짝수지. 짝수는 8, 10, 12. 3가지지.
세 가지야. 세 가지. 그럼 짝수 두 가지, 비짝수 한 가지, 홀수 두 가지. 그 다음 홀수니까 홀수 두 가지, 이게 홀수 두 가지, 저기 홀수 두 가지. 이렇게. 그럼 이게 6가지지? 더하기. 얘 몇 가지지? 12가지. 얘는 몇 가지? 4가지. 여기는 8가지. 이렇게. 두 개 다니까 20, 두 개 다니까 10이지. 총 몇 가지? 30가지. 이렇게. 그래서 항상 분류를 하면 뭐지? 다 계산해서 다 더하라. 자, 합이 따라가면 돼. 자, 도로마의 경우의 수. 일단 이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는 일단 얘도 마찬가지 그 경로수를 수형도로 한번 나타내 놓고 그 곱비치를 적용시키면 돼. 일단은 도로마의 경우의 수, 최단 경우의 수 곱이 따라가지. 맞지? 따라가지. 분류를 하고 곱비 적용시키면 돼. 가보자. 일단은 지금 4개의 도시가 있어요. 근데 B와 D 도시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B하고 D를 연결해서 추가를 하여 A 도시에 출발해 C로 가는 경로수가 94가지가 나오도록 만든대. 그럼 이 추가하는 도료 개수 몇 개인지 모르는 거니까 그것도 추가하는 도료 개수를 X개라고 가정할게. X개다 진짜. 근데 A에서 뭐지? A 출발해서 어디 가는 거야? C로 가는 그 최단 경로수 여기가 94가지. 자, 그럼 그 경로를 먼저 수용점 나타내자. 지금 A 출발하면 넣을 수 있는 값은 뭐야? 그 B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고 어디 갈 수 있지? D로 갈 수 있지. D로. 당연히 바로 할 수 있지만 항상 있어요. 경로수가 복잡하면 이게 더 편해. 경로를 체크해놓고 문제 풀어주면 돼. 그 다음 B에서는 더 갈 수 있는 값은 뭔데? B에 바로 어디 갈 수 있어? D로, C로 바로 갈 수 있지. 근데 B에서 어디? D로 갔다가 C로 갈 수 있지? 그치? D로 갔다가 C로 갈 수 있는 거. D로 갔다가 C로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A에서 D로 갔다 D로 갔으면 D에서는 뭐지? C로 바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D에서 B로 갔다가 C로 갈 수 있지. B로 갔다가 C로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 3가지지. 3가지. 그 다음 B에 C로 가는 몇 가지? 2가지. D에 C로 가는 건 X개. D에서 C로 가는 건 4가지지. 이 4가지. 그래서 A에서 D로 가는 거 2가지. D에서 C로 가는 거 4가지. D에서 B로 가는 거 X개. B에서 C로 가는 거 2가지. 이렇게 적어놔. 맞지? 그럼 위에서 구하자. 경로수 4가지를 다 구해서 뭐지? 더하라. 자, 여기서 뭐 A에서 B에 C로 가는 건 3 곱하기 2지. 6가지. 얘에서 2로 가는 건 3x 4니까 다 곱하 12x지. 여기는 2개 곱하면 얼마야? 8가지. 얘는 다 곱하니까 4x가 되지. 맞지? 얘를 다 뭐하라? 더해주면 되는 거야. 분류했으니까 다 더하라. 자, 그럼 이 두 개 다 14지. 14. 이게 두 개 다 하니까 16x지. 16x. 얘 경로수가 얼마나? 94가지가 나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넘어가. 그러면 16x가 넘어가니까 얼마지? 80이 되나? 그럼 x 값이 몇 개? 5가 되지. 맞지? 그래서 몇 개의 도를 건설해라? 5개의 도로만 건설하면 총 경로수가 94가지가 나온다는 거야.